샌프란시스코의 중소기업 200여 개가 대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근 급증한 강절도 사건에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 휴대폰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화살과 활로 무장한 2인조 절도범이 택배 상자를 훔치는 모습이 포착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총기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인근 지역 중소기업 200여 개가 대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두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고 생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시 당국이 안전과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없다면 당장이라도 도시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한 베트남 식당. 38년간의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들끓는 범죄에 못 이겨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근 식당은 1년도 안 돼서 3번의 절도 사건이 일어나자 매장 내 현금 사용을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Le Cheval is not closing because their food is not good, their cocktails are not tasty, and their servers are not excellent. That's not the case. Their customers are being terrorized. What we're trying to do is make everyone understand it's a structural problem. We went cashless only because of this, to protect our employees. My car is parked across the street. It got broken into right across the street. Her car got broken into twice since I've worked here. 오클랜드의 범죄는 지난 8월 27일 기준 1년간 28%, 차량 도난은 52%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강절도와 총격, 폭행과 기물파손,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범죄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생계까지 위협을 느낀 중소기업 200여 곳이 결국 오늘 거리로 나왔습니다. 직원과 고객은 매일 범죄로 불안에 떨고 손님은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가게의 기물파손과 도난 범죄로 재정적 피해가 막대하게 커졌다는 겁니다. 시위자들은 범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마련과 경찰과 외부 기관의 지원 확대,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We're here today as the business heart of Oakland to demand that our governments, city, state, federal, fulfill their end of the social contract to provide basic safety in our streets. You're here. When I'm saying that people don't feel safe, it's not only about the businesses. People walking down the street, our seniors, our parents trying to take kids to school, they don't feel safe. 앞서 오클랜드시는 기술적 문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매절도 관련 보조금 신청을 놓치면서 기업과 주민들과의 대립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당국은 내년 초까지 감시 카메라 300여 대를 설치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추가 지원을 받는 등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같은 문제로 너무 오랜 기간 싸워왔다면서 직접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도시를 떠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미국 내 절도 범죄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결국 일부 타겟 매장도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타겟은 뉴욕주 이스트 할렘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매장 3곳,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3곳, 시애틀 2개 매장까지 모두 4개 주에서 9개의 매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 그리고 도난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추가 배치하고 조치를 취해왔지만 소용이 없었고 계속해서 범죄가 발생하자 사업 자체가 타격을 입어 매장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첫 5개월 동안 타겟 매장 직원에 대한 폭행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 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77개의 소매 업체들의 총 재고 손실은 무려 1,12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건주 웨인 카운티를 방문해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원들에게 급여 인상 등 공정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잃은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guys, UAW, you saved the automobile industry back in 2008 and before. Made a lot of sacrifices, gave up a lot, and the companies were in trouble. But now they're doing incredibly well. And guess what? You should be doing incredibly well too. 한편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노조 파업 현장을 방문해 시위에 동참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면서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텃밭격인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 파업 현장을 찾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통신사에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여권 등을 이용해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재외동포와 결혼 이민자들이 참석한 전체 고객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에 한국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고, 이 문제를 파악한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이 한국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부터 재외공간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화살로 무장한 채 절도 행각을 벌이는 남성들이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한 주민이 지난 23일 오후 2시 15분쯤 자신의 택배 상자가 도난된 사실을 파악한 뒤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2인조 절도범이 큰 활과 화살을 소지한 채 택배 상자를 훔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활과 화살을 소지한 2인조 흑인 절도단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주택가 정문으로 들어와 현관에 놓여있는 아마존 택배 상자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좀도둑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전복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새벽 2시 55분쯤 글렌데일 지역 이스트 마운틴 스트리트 인근 2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포드 머스탱 차량이 홀로 벽에 부딪히면서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차량이 여러 번 구르면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남성은 락캐나다 프렌틀리지에 거주하는 22살 한인 남성 이호윤 씨며 영어 이름은 존 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급증하는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와 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serious moment, and it requires perhaps a pivot in the way we approach the issue of gun safety in this country. I continue to make that point because I think it needs to be screamed. I think we need to be screaming louder about this.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제조 판매 업자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 판매액의 11%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당국은 총기 업계에서 거둘 세금을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등 총기 안전 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만 올해 1,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오하이오주 실종 아동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클리브랜드 에크런 지역에서 45명 이상의 어린이가 또 8월에는 35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실종되면서 이례적으로 실종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첫 2주 동안은 클리브랜드에서만 30여 명의 어린이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자의 반복적인 가출이고 납치와 성매매, 심지어는 인신매매나 갱단 활동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버그 하이트 경찰서장인 존 마이조이는 33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종 아동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실종 아동 급증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톨레도 대학과 협력해 실종된 미성년자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종 아동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줄리아니 전 시장과 그의 전 변호인인 로버트 코스텔로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해킹해 자료들을 변조한 후 유포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대선 도중 헌터가 수리점에 맡긴 노트북을 입수해 내부에 저장된 자료들을 폭로하면서 헌터가 약물을 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의 동영상과 우크라이나의 한 에너지 기업과 유착 관계를 드러내는 이메일 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조사를 받아온 헌터는 자신의 노트북을 해킹한 줄리아니와 코스텔로가 사생활을 침해했기 때문에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4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헌터 바이든을 기소한 바 있으며 조만간 탈세와 관련해서도 별도 기소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2원 오른 1348.5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등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추석맞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오늘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장구반 공연을 비롯해 한국 무용 등의 공연과 송편 등을 무료로 대접하는 추석 큰 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LA 지역 한인사회 주요 인사를 비롯한 한인 시니어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석 때 어버이날 때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는데 진짜 건강하고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추석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지난 8월 LA 한인 상의로부터 한인타운의 상징물 다울정의 관리권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며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쉼터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울정은 제2의 캠퍼스, 우리가 캠퍼스처럼 거기서 클래스를 하기로 이번에 10월달에 시작하는 새 학기에 시작할 겁니다. 장구반, 하모니카, 신앙송, LAR이랑 이런 과목들을 시작하려는데 한편 한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다울정은
LA 한인타운에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00년 LA 한인상의를 중심으로 건립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난 2006년 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부터 유엔 총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핵 전쟁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무기 협력에 대해서도 한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올해는 한반도가 핵전쟁 직전으로 치닫는 위험한 해로 기록됐다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건 미국과 한국의 집권 세력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오늘과 같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힘이 과신에 빠져 패권 야욕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국이 있지만 현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도 응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협력을 경고한 데 대해서도 비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을 생략하고 한국 정부를 괴뢰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주권 국가들의 호의적인 관계 발전은 한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적대 세력의 무모한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비례할 것이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이 끝내 핵 오염수를 방류해 인류 생명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쳤지만 안보리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발언에 대해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이며 올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It continues to escalate tensions through an unprecedented level of provocations this year. 한편 조현동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영토 분쟁 지역에서 주유소가 폭발해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당시 주유소 주변에 분쟁을 피해 탈출하던 차량들이 있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어두운 하늘에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아르메니아 보건부 관계자는 이번 폭발 사고로 1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외신 등에 전했습니다. 당시 주유소 주변에는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이 대거 늘어섰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영토 분쟁 지역을 탈출하려는 주민들의 차량입니다. Мы оттуда бежали, чтобы живой остаться живыми. Целый день, 24 часа. 사고가 발생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지만 12만 명가량의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자치 세력을 이뤄 거주해오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아제르바이잔이 해당 지역을 공격해 하루 만에 장악한 뒤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은 탈출 행렬에 나섰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일주일 만에 해당 지역의 주민 4명 중 1명이 아르메니아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지 주민들에게 피난을 허용하면서도 거주 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사 16시간 반 만에 오늘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을 멈추자고 호소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법원이 어제 오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지 16시간 반 만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기각 결정이 나온 지 1시간 20여 분 만에 휠체어를 타고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지자들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영장 기각을 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치료를 받아온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일부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한 이재명 대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건데 검찰은 법원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900자에 걸쳐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이 대표의 혐의가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선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백현동 사건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장시간 수사가 이어진 만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이 대표 측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이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들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자신의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그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입장에선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인 혐의 소명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동력을 얻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난관에 봉착한 검찰은 법원을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고 주변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안도했고 국민의힘은 두고두고 오점이 될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밤 12시쯤부터 서울구치소 주변에서 대기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서는 이재명 대표를 밝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이재명 대표가 극적으로 귀환하면서 이 대표의 지지 기반과 당 장악력은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당내 계파 갈등 문제와 향후 대정부 공세의 방향이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그 윤곽은 오늘 오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이재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자리를 이어받은 친이재명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자신의 임기 첫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친명계는
영장이 기각될 사건인데도 체포동의안 가결의 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른바 가결표 색출론을 강하게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명계는 정반대로 이렇게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당을 방탄 프레임에 빠뜨린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부 대여 공세 수위도 올라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은 사필 규정이라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이 울렸다고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에 굴복한 거라고 맞서면서 법원의 판단이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5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가 난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주민들이 폐허가 된 집터를 둘러봤습니다. 산불 발생 48일 만으로 당국은 주민들에게 통행증을 발급하고 화재 현장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된 모습에 눈물을 터뜨리는 여성. 살던 집은 벽면 일부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동차도 파손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대형 산불이 덮친 하와이 마우이 섬의 모습인데요. 실종자 수색과 현장의 유독물질 때문에 그동안 접근이 차단됐다가 일부 구역이 주민들에게 개방된 겁니다. 아직도 현장엔 유독물질 등이 남아있어 주민들은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고 자신들이 살던 곳을 둘러봐야 했는데요. 당국은 유독물질 제거에만 앞으로도 석 달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투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무게 100kg으로 전문가들은 이 폭탄이 아파트 한 동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봤는데요.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군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됐고요. 주민 4천여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황에서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현장에서 폭파하는 방식으로 폭탄을 처리했습니다. 곰이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는 사이 곁에선 한 여성이 미동도 없이 어린아이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곰이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곰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멕시코 북부의 한 생태공원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나들이 간 일가족이 야생 곰을 만난 겁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 접근한 곰은 멕시코 요리인 타코 등 가족이 차린 식사를 먹어치웠는데요. 맹수를 만난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한 가족은 무사할 수 있었고요. 곰은 배를 채운 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류징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부주임은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핵오염수라고 말하면서 일본은 관계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비판했고요. 그러자 일본 경제안보 담당상이 중국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강행했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 대표가 오염수 방류가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본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맞받아쳤고요. 다시 일본은 중국의 몇몇 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계속했습니다. 대관람차가 멈춰 있는데요. 남성들이 상공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죠. 인도의 한 놀이공원입니다. 한 여성이 대관람차를 타던 도중 머리카락이 철제 프레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건데요. 놀이공원 측 관계자들이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7m 상공에서 멈춘 대관람차까지 기어 올라갔고요.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지 않자 결국 머리카락을 자른 뒤에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올해 80살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끔 공식 석상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 고령 논란에 선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때문에 내년 대선 도전을 앞두고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 중 하나로 바이든이 넘어지는 걸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테니스 운동화를 자주 신고 있다고 하고요.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할 때도 이전보다 짧은 계단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할인 쿠폰을 판매하자 온라인상에서 사재기가 벌어졌는데요. 구입한 할인 쿠폰을 재판매하는 현상까지 목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6,000원대 햄버거 세트를 판다는 제목의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틀 전 버거킹이 일부 제품을 9,000원대에서 40% 할인한 5,000원대에 살 수 있는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요. 일부 소비자들은 기프티콘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요. 1,000원 이상 가격을 올려 웃돈에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겁니다. 이 할인 쿠폰을 100개 이상 구매했다는 인증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뜨기도 했는데요.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자 업체 측은 뒤늦게 구매 수량을 1인당 5개로 제한했지만 이미 대량 구매자가 다수 나온 상태였고요. 버거킹은 결국 행사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재기를 막을 수 있게 대비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구매한 가격 이상으로 되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여러 개의 화분이 놓여 있네요. 난간폭이 넓지 않아 보이는데 저렇게 폭 좁은 공간에 화분이 여러 개 있으니 혹시라도 아래로 떨어질까 우려가 되는데요. 충남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위태롭게 놓인 화분을 본 이웃이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했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인 지난 7월부터 8월 그리고 며칠 전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문의한 끝에 큰 화분은 치워졌지만 작은 화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데요. 관리사무소 측은 사유지의 개인 소유물이란 이유로 권고만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난간이나 외부 베란다에 물건들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태로 놓여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떨어진 화분에 맞으면 즉사하겠다면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힌 탕후루의 인기가 대단하죠. 인기가 올라가는 만큼 설탕 시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벌레가 몰려 주변 상인들이 고초를 겪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한 치과 의사가 탕후루 열풍이 계속되면 자신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탕후루가 맛은 있지만 치아 건강에는 최악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요. 과일에 입힌 설탕이 치아에 들러붙어 충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비단 치아뿐 아니라 혈당도 빠른 속도로 올려 당뇨와 비만 등 각종 병을 유발하기 쉽다고도 하네요. 누리꾼들은 가장 효과적인 충고가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복통에 시달리던 흑곰을 치료 끝에 안락사시켰다고 하는데요. 곰을 복원해보니 놀랄만한 것들이 뱃속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흑곰 한 마리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야생동물관리국이 출동했는데요. 힘겨워하던 곰은 치료가 안 돼 안락사 처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곰을 부검했더니 물티슈와 비닐봉지, 이런 쓰레기 여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땅콩, 양파처럼 곰이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들도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쓰레기들이 곰의 장기를 막아 염증이 생겼고 결국 고통에 시달리다 안락사된 건데요. 미국에선 먹을거리를 찾아 가정집 주변을 탐색하는 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누리꾼들은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런 것까지 먹었겠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영국 런던 동물원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고 고릴라들이 보인 행동이 화제입니다. 고릴라 한 마리가 머리 위에 한 손을 올린 채로 비를 막으며 허겁지겁 움직이고요. 뒤이어 다른 고릴라는 어디서 구했는지 이 외투로 비를 가린 채 우리로 달려가는데요. 정말 사람과 너무도 똑같은 모습에 SNS에서 이 영상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도 좁은 지붕 아래 간신히 비를 피하려는 고릴라의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몸을 벽에 최대한 밀착시키는 모습이죠. 동물원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고릴라들도 사람처럼 비 맞는 걸 싫어한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